다음 넘기면 304페이지 선의취득을 봅시다. 자, 지금까지 주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을 중심으로 봤어요. 부동산. 이제는 동산을 보는 거예요. 동산.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두 가지가 있었죠. 186조의 물권 변동은 채권행위, 물권행위,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187조의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냥 법에서 정한 시기에 소유권을 바로 취득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승계취득이 원칙이다. 이 186조는 승계취득. 동산 물권 변동. 동산 물권 변동은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이 있다. 원시취득. 이게 선의취득. 즉 승계취득은 권리자로부터 넘겨받는 거고, 선의취득은 권리자 아닌 자, 무권리자로부터도 권리를 넘겨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원시취득 또는 선의취득이라고 합니다. 이 선의취득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249조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취득 제도입니다. 갑의 소유인데 갑의 소유의 A라는 동산이에요. A라는 동산을 을이 빌렸어요. 빌린 자예요. 빌려 쓰는 자. 근데 을이 이것을 배신을 한 겁니다. 빌려 쓰다가 갑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이걸 팔아버렸어요. 매매, 배신을 한 거죠. 병한테 팔아넘겼다. 임대차를 했는데 빌려 쓰다가 돌려줘야 되는데 팔았다. 얘는 소유자가 아니죠. 임차인일 뿐이지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동산이니까 병의 입장에서는 우리 소유자라고 말하고 파니까 샀어요. 그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소유권 취득 방법, 특히 동산의 경우에 소유권 취득은 항상 두 가지를 검토를 합니다. 승계 취득하느냐 또는 선의 취득하느냐 따져보는 거예요. 승계 취득은 채권행위, 물권행위, 그리고 점유의 이전 따져보는 거죠. 자, 점유의 이전 방식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의 인도,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점유 계정, 그리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점유가 이전됐다라고 봅니다. 이 내용들은 이해가 잘 떠오르지 않으면 다시 그 관련 부분을 찾아가서 그 개념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되느냐? 점유를 넘겨받았다 갑시다. 현실의 인도로 넘겨받았다. 채권행위는 매매 유효하죠. 특별하게 무효 사유가 없습니다. 단순한 의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닌 자도 타인 소유물을 팔아넘기는 매매는 유효하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매매 유효하다. 근데 물권행위가 무효죠. 왜냐하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무관한 자의 처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다. 따라서 승계취득은 못하는 거죠. 두 개의 요건은 갖췄지만 물권행위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승계취득은 못합니다. 병은 승계취득은 못해요. 그러나 동산이기 때문에 선의취득을 하나 검토를 하는 거예요. 선의취득은 무권리자로부터 양도인이 무권리자다. 이걸 이제 전제로 하는 거고, 그리고 거래행위, 그러니까 채권행위는 유효하다.
여기에 뭐 무효나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거나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로 취소됐거나 이런 어떤 하자가 없다. 채권행위는 권리자 이것만 하자가 있다는 거. 무권한 자로부터 넘겨받았다. 그리고 선의 무과실이다. 선의 무과실로 했다. 네 번째 점유를 이전받았다. 동산이니까 점유를 이전받아야 돼. 점유를 이전받았다. 이 요건을 갖추면 선의 무과실, 이 선의 무과실은 이 양도인이 소유자인 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고 과실이 없다. 선의 무과실 그리고 이런 요건을 갖추면 선의 취득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머지는 무권리자 요건 충족했고 거래행위 특별하게 매매에 어떤 하자가 없어요. 그다음에 선의 무과실도 다 인정된다 한다. 근데 이 점유 이전은 승계 취득을 할 때 인정되는 네 가지 모두가 여기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세 개만 됩니다. 세 개. 즉 점유 개정의 형식으로는 선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 빠진다는 게 세 번째 거. 점유 개정의 형식을 했을 때는 선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머지 현실의인도 간이인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형식으로는 선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이런 선의 취득 제도는 304페이지 목차 2에 있는 것처럼 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부동산은 선의 취득 제도가 적용 안 돼요. 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다음 305페이지 선의 취득의 요건으로는 첫 번째 양도인은 무권리자여야 되겠죠. 당연한 거고 양도인이 권리자라면 선의 취득까지 안 가고 그냥 그대로 승계 취득할 수 있으니까 양도인은 당연히 무권리자인 걸 전제로 하고 양가로 2번에 양수인은 유효한 거래 행위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무권리자라는 걸 뺀 나머지는 이 매매라는 행위는 유효해야 됩니다. 유효. 그걸 유효한 법률 행위, 유효한 거래 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306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평온 공연하고 선의 무과실이 있어야 된다. 평온 공연한 선의 무과실. 특히 중요한 건 선의 무과실이에요. 선의 무과실이 양수인에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점유 부분은 위에 동그라미 2번에 있어요. 동그라미 2에 양수인이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은 원래는 네 가지인데 넷 중에 점유 개정으로는 선의 취득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둘째 줄에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로는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지만 점유 개정의 형식으로는 선의 취득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 점유 개정의 형식으로는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307페이지 만약 선의 취득의 이런 요건을 모두 갖췄다.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선의 취득의 요건을 갖췄을 때는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얘가 권리가 없는 자니까 무권리자니까 얘로부터 넘겨받는 형식은 아니죠.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넘겨받은 게 아니야. 승계 취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원시 취득. 그러면 얘는 소유자였는데 하나의 물건의 소유자가 두 명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 대립하는 소유자가 없을 수 없으니까 얘는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그것을 반사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얘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는 순간 얘는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선의 취득의 효과예요. 첫째 줄에 선의 취득자는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소유권을 원시 취득 기억하시고 그다음 목차 5번에 보면 도품 유실물 특칙이 있어요. 도품 유실물 특칙. 즉 그 물건을 도난당한 물건이다. 또는 잃어버린 물건이다. 도품 유실물. 이때는 250조 조문을 보시면 피해자나 유실자는 그 도난이나 유실한 날로부터 2년의 동그라미 2년 내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얘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게 얘가 선의 취득하면 바로 상실하는 게 아니라 2년 내에는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 2년 동안은 얘의 효과를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 소유자가 나중에 알게 되면 2년 내에는 선의 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찾아올 수 있다. 2년이 지나면
상실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인 물건, 도품이나 유실물이 아닌 이렇게 빌려준 물건이나 일반적인 물건은 바로 소유권을 상실해요. 선의취득하는 순간.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은 일단은 얘가 선의취득하지만 2년 내에는 그 효과를 거부하고 소유자가 청구할 수가 있다. 그게 도품 유실물 특칙입니다. 넘기면 308페이지에 양가로 4의 대가 변상이라고 있죠. 만약에 2년 내라 하더라도 얘가 그냥 이렇게 매매 직거래로 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샀다. 공개 시장에서 얘가 샀을 때는 2년 내에 찾아올 수는 있지만 얘가 산 돈은 대가는 변상해 줘야 됩니다. 공개 시장이 아니라 직거래로 그냥 개인으로 샀다면 이게 대가 변상 안 해도 돼요. 바로 찾아올 수 있지만 얘가 공개된 시장, 일반 마켓에서 샀다면 대가를 변상하고 찾아와야 된다. 그게 251조 내용입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